오늘은 일단 기초 1, 2, 3, 4, 5가 뚜렷하게 나누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오늘 이제 신살까지 해서 4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길신유를 신이라 하고 흉신유를 살이라 한다, 명칭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길신유 한 11가지 정도를 소투해서 말씀을 드렸고, 흉신유는 한 25개 정도. 이거 말고도 이렇게 관심 있어 이렇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신살로만 팔자를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한 30에서 35개 정도만 그 의미라든지 쓰임의 용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실전 팔자를 풀어가시는데 활용하시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길신이라고 해서 꼭 길신으로만 작용을 하고 흉신이라고 해서 흉신으로만 꼭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도화 같은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게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갖출 수 있는 남들과 대별되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주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갈고 닦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대상이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끼 발현을 위한 이성적인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인자로 인해 가지고 일생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 타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인도 되지만 그런 이성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복잡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자도 되는 거예요. 쓰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직업에 따라서도 지금 이제 비슷한 에너지는 홍역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탤런트를 한다, 연예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정도는 있어줘야, 그렇죠? 그게 매력 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하는 행위, 또 어떤 행동,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다가갈 수 있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 도화는 지지의 이제 왕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렇죠? 홍염이라고 하는 거는 청간과 지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글자들입니다. 도화도 의미가, 그렇죠? 이렇게 복숭아 꽃이다라고 하는 뭔가 이성의 섹슈얼한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홍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붉을홍자, 보통 꽃들이 다 붉잖아요, 그렇죠? 염은 이렇게 매력적이다, 농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신살로 얘기를 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홍염은 청간하고 이렇게 지지가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집니다. 청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팔자를 해석하는 툴 중에 청간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십성이 있고 십천간 십이지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청간과 지지끼리의 일반적인 생극 말고 그 어떤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연관작용을 우리가 이제 십이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격도록 왕세병사 묘절태양, 세격도록. 그러니까 청간의 에너지가 지지하고 결부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뭔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달이 되는데, 그게 천간지지로 같이 연관돼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천간끼리 보겠죠,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또 아니면 존재가 지지의 어떤 인자를 깔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명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홍염은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특정적이고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다. 좌우명의가 일간이 쓰는 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십성이 놓여질 수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도화는 일지 자리에 놓여 있는 월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지 자리에 놓여 있으면 이게 좀 진도하다. 또 옆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가도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꼭 진도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좌우묘이면 가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염은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콕 집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불이 일주가 있으면 이렇게 지지에 오가 있으면 이거를 가불목 일간들 가불목 천간의 기운들 그러니까 굳이 그냥 일간 중심으로 보면 되죠. 이거를 뭐 십성을 연결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기토일간이 가보월주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천간의 모습은 정관인데 이 자체는 홍염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만나는 이성, 이성은 이러한 뭔가 이렇게 정관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뭐 이게 또 도학 기운과도 겹친다라고 하면 그런 에너지들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뭐 외연을 확장할 필요는 없고 일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갑을 그 다음에 병이 되면 병은 인에 이제 홍염이 붙고 정은 미에 붙고 그렇죠? 무하고 기는 진에 붙고 무기 경은 술에 붙고 신은 유에 붙고 임은 자에 붙습니다. 어느 서적에는 뭐 신을 보기도 해요. 신을 치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가 있네. 개는 신 이렇게 있죠. 이런 글자들이 천간이 이렇게 갑에서부터 개까지가 있고 지지에 각각 세트로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이것을 일러서 뭔가 이렇게 홍염이라고 한다. 뭐 이걸 굳이 그 방향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도화의 인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주, 내재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가꾸고 이렇게 완성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발현하고 노출하고 드러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부지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도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분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게 도화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도화는 내각기를 발산하는 거지.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둘 다 그러한 어떤 그 예능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술적이고 뭐 이런 그 끼 발산의 인자들이 있는데, 근데 홍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범위가 좁고 깊고 이렇게 축약돼 있고 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체로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가 반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염이 조금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가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도화라든지 홍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은 이제 팔자 원국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어쨌든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면 업무라든지 나 혼자 하는 일 말고 그렇죠? 이런 일에 어때요? 좀 강점이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와 PI의 그런 그렇죠? 이런 관련성에 의해서 작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인데 이거를 이제 천간과 지지끼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근데 예를 들어 먼저 십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식상이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인성 편인이 되는 거고 이건 식신이 되는 거고 이거는 비겁이 되잖아요. 그죠? 비겁이 되는 거고 요런 인자는 편인이 되는 거고 비견이 되는 거고
비견이 되는 거고, 그렇죠? 겁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식재관인이 다 일간의 이런 에너지에 따라서 그런 홍염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끼나 내가 발산하는 이런 에너지들이 홍염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편인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배움, 학식, 뭐에 대한 연구심, 집중력,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런 그 매력 요인이 외부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식신인 거죠, 그렇죠? 정미, 식신.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 이렇게 무진하고 신유하고 임자는 비겁이니까, 비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활동 요인, 피지컬 요인, 그쵸?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요인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타인의, 타자의 어떤 관심과 이런 어떤 매력을 끌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성을 그대로 붙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비교적 병인이라든지, 그렇죠? 병인이나 경술 이런 인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인은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 옛날로 말하면 무슨, 아니면 요즘 말하면 옛날에 에어로빅 강사였으면 요즘 피트니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트니스를 만약에 지도를 하는 강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그 홍염 있는 사람들이 훨씬 어때요? 더 주의 집중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거는 내 육체적인 그러한 매력이 더 발산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물론 이런 인자들은 다 중복이 됩니다. 이거 오는 탕화도 되고요, 그렇죠? 인도 탕화도 되는 거고, 이런 글자들은 현침도 되고, 그렇죠? 요거는 그 괴강의 의미도 있는 거고, 이 무진도 백호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글자들은 비교적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렇죠? 간여지동이. 그래서 그런 뭔가의 성향이나 에너지들이 이렇게 그 겹치고 중복되면서, 그러면서도 비교적 지지하고 일간하고 가까이 있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끼발산의 인자들이, 은연중에 끼발산의 인자들이, 이 끼발산한다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대인관계, 타자와의 관련성, 관계성에서는 남녀가 됐든지 간에 남자라고 하는 거는 이 female, 그렇죠? 이렇게 그 이성이, 그렇죠?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접근성, 관심 이런 거고, 그렇죠? 이렇게 또 남성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성이라고 하면 남성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재성이나 이렇게 이제 관성을 보는데 다 이런, 그래서 12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재성이나 관성들, 특히 이 관 중심으로 따지면 그 재성들, 관들을 이렇게 일지, 요 지지의 자리에서 보통 뭐 이렇게 사, 묘, 절 시킨다든지 인묘를 시킨다든지 그런 에너지들이죠. 예를 들어서 경수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을이나 병 같은 에너지들이, 그렇죠? 병이 인묘를 하고 만약 경술이 여명이다라고 하면 평관은 남자잖아요, 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이 만약에 남자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을은 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또 합해서 인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천간에 양간은 재성을 합할 거고 음간은 관성을 합할 건데, 이렇게 그 합해서 내 에너지가 상대 에너지를 합을 시키면서 이렇게 임묘하는 자리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합임묘, 또 합입사, 이게 합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데든지, 또 합입절 하면 그런 에너지들이 보통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일간이 이렇게 정제하고 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돈도 되고 남명 입장에서는 내가 아끼는 내
육신 같은데 몸뚱아리 같은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건강인자도 되는 거고 그대로 배우자인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는 지지에 6개가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미가 붙으면 이렇게 갑은 기하고 이렇게 합이 되죠. 그렇죠? 합이 되는데 또 갑은 요 미에 개하고 갑은 이렇게 12운성으로 인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갑기합하는 그러한 성향보다도 더 강한 거야. 네. 지지가, 그쵸? 그러니까 천간의 모습은 외면적으로는 갑기합의 형태로 놓여 있지만 그 합을 한 상태의 밑에 현실, 실제를 보니까 갑목도 어떻다? 이렇게 완전히 인묘되어 있는 그런 형국. 아니, 좋게 생각하면 아주 애처간 거지. 끔찍히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걸 조금 더 지나치게 생각하면 뭐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제극인의 현상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적용을 하면 요런 지지에 있는 자리들이 예를 들어서 경이나 인이나 이런 글자들을 붙여보면 경인이 절되고, 그죠? 이민이 병되고, 약해지죠. 다 그런 어떤 그 글자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관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성적인 에너지가 이 사람을 천간을 딱 봤더니 천간에 봐서 반응을 하죠. 각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놓여진 자리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몰입되더라. 약해지더라. 이런 인자들이 홍염의 의미에 알게 모르게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죠. 신유는 그래서 이런 신유 임자는 임자 왕지고 이게 록지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여기에 넣으면 을묘까지 넣으면 간여지동 12개 중에서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 해가지고 굉장히 주체적인 고집이나 이런 게 강하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홍염살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지만 이렇게 일간이 비교적 을목이 을오로는 못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갑오라든지 병인이라든지 정미라든지 이렇게 무진, 병술, 신유, 임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을 홍염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염일주. 그래서 일간은 10천간은 10분의 1로 다 정해지겠지만 지지가 정해지는 인자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월지하고 일지를 볼 때 월지는 사회성의 관련성이 커요. 일지는 내 성향성, 중년 이후의 에너지, 내 내면적인 에너지, 배우자 성분 성향 속성. 그러니까 뭔가 월지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개입하고 영향받고 이래서 쓰는 자리고, 일지 자리는 그대로 나하고 일체 양용하는 천간지지가 뭔가 내 한 몸인 거지. 그러니까 일간이 나를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 놓여져 있는 일지는 마치 정신과 육체 같은 형태로, 그렇죠? 같이 한 몸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작용할 수도 있고 하나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인자들이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인자들이.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전체 나머지 6글자, 총 8글자하고 이렇게 뭔가 콤비네이션 돼가지고 이런 글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가보가 내가 전부 수목의 에너지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간목이 수생목이나 목에 비화돼 가지고 에너지가 강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형태로든지 간에 그 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면 천간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일지 에너지로 내 분출구나 배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니면 경신월에 가부일주가 돼가지고 굉장히 나를 짓누르는 살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살이 조금
정리정돈이 좀 돼야 되겠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모가 있어가지고 그 오가 화극금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홍염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고 내 재주고 능력이고 역량이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월에 갑오일주인데 미시다. 그러면 4월의 갑목도 내가 뜨거운 염천에 놓여 있어가지고 물기도 마르고 메마른 땅에 갑목이 뿌리를 내릴까 말까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사음이 화국을 이루고 있고 나는 불구덩이에 탕화에 올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오화는 홍염이지만 그게 식상국을 이뤄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 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구설 유발 인자가 되고, 또 현침에 이런 인자도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상대방한테 폐부를 푹푹 찌르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다면성, 양면성, 다면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신살의 강점이면서도 폐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바탕이 안 되고 신살만 먼저 내가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걸 나누려고 해요. 양분을 하려고 해요. 분명히 양면성이다, 다면성이 있다. 오로는 못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을오는 12운성으로도 을오 생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5월에 을목일간이면 식신월이면서도, 그죠? 생받으면서도 또 이게 홍염이고 그러니까 뭔가 을목이 갑을목이 화를 보는 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쓰임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훨씬 긍정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쓰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러한 그 인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이런 에너지가 홍염의 인자들이 그 기신의 작용을 하는 건지 여기는 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아니면 시신의 역할을 하는 건지 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어져서 거기다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다. 이걸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또 다 다르죠. 이렇게 병인은 우리가 길신유에서 배웠듯이 장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학당에도 되는 거고 편인이니까 문곡귀인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자들이 또 이렇게 겹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이제 갑진열이면 그렇죠. 갑진열이면 이렇게 진토는 우리 홍염에 대한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진이 여기 걸리죠. 다 자에서부터 해까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글자들인데 진이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진이. 그러니까 간목이 진이라고 하는 홍염의 형태로 올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무기토일간들인 거예요. 무기토일간들이 뭔가 이렇게 갑진을 놓고 볼 때는 천간의 모습은 그냥 정평관의 관살의 모습인데 갑진으로 왔기 때문에 신자리 인호술 중에서 진으로 왔기 때문에 훨씬 매혹적이고 유혹적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해석의 인자가 진은 또 수고이기도 하잖아요.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또 비견 겁재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인자 이게 취직 요인도 되고 동업 요인도 되고 확장의 요인도 되고 또 그리고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기유일주다라고 하면 갑진이 들어오는데 천간으로 합을 하고 그렇죠? 합을 하고 지지로는 어때요? 지지로는 진유 합을 하니까 훨씬 더 어때 그런 성향들이 긴밀하게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게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뭐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 또 한정이 없는 거야. 이걸 또 진이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야. 이걸 응용하자라고 하는 거지. 진이 연지의 에너지, 목화금수의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 뭐에 또 하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토는 반한살이거나 월살이거나, 그렇죠? 천살이거나, 화개살이거나, 그렇죠? 이 네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진술충리 중에 해묘미띠 중에